포레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던 젊은 여성이 고향인 농촌으로 돌아가서 화려하진 않지만 여유롭게 산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도시민들의 로망이죠. 귀농, 귀촌. 그런데 요즘은 귀농, 귀촌해서 망하지만 않아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쵸? 가보니까 생각과 다르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다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귀농 빚쟁이가 됐다는 30대 여성의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농촌이 진정한 리틀 포레스트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여주 구양리가 지난번 OBS 기후행동 대상에서 대상 받으셨죠. 네.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례로. 네.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이 OBS 오늘의 기후에서 네. 이제 구양리 마을 공동체 태양광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또 연말에 기후 대상도 이렇게 시상을 해주셔서 아주 OBS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진짜 근데 저희가 막 오늘의 기회에서 나가고 기사화가 되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최재관 대표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희가 뜬 거지. 아마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셨으면 그 네. 프로그램에서 또 크게 각광을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새로운 일이었고 네. 또 아주 드문 성공 사례여서 네. 그리고 저 정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예. 예, 재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태양광 소득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실현했다는 게 네. 많은 분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로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네. 저도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요즘 구양리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나요? 네, 그 태양광 소득을 이제 주민분들이 쓰면서 식사 잘 하고 계시고 네, 마을 식당에서 공동 식사. 네. 그리고 또 차량 아하. 그 운행해서 이제 병원도 가시고 네, 무료로 셔틀버스. 이제 예,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가자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서 사례들을 보고 가고 있어서 네. 저희들도 이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실현 중이신데요. 네. 그동안 사실 저희가 최재관 대표님 모시고 태양광 대한 이야기, 마을 공동체 사업, 영농형 태양광, 우리나라의 송배전망 문제 여러 가지를 전문적인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2025년 1월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해서 대개 한 40대, 50대 이상이 아닌가 했는데 요즘은 20, 30대들도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귀농, 귀촌, 시골에 빈집 가서 살기 이런 거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최재관 대표님이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여주로 귀촌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때 몇 년도였나요? 95년도니까 딱 30년. 네. 예, 30년 전에 농사 짓는다고 귀촌하신 거죠.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농촌에 가면서 신문에 기사도 나고 아하. 예, 아주 그냥 선도적인 네. 그런 이제 귀촌자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95년도면은 귀촌 1세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1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시골에서 살고 있고 심지어 성공적인 공동체 사업을 하신 분으로는 아주 드물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더운데 사실 저도 귀농에 성공한 것은 아니고 네. 한 15년 정도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데 네. 농사에 소질도 없고 경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농사를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촌 생활도 해보고 네. 그 속에서 또 어려움도 느끼고 오히려 이제 그런 실패들을 겪으면서 농촌에 제가 이제 했던 게 학교급식. 네. 이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어떻게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농업 농촌에 활로를 열 것인가. 이런 전혀 새로운 고민을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네. 만약에 성공적으로 했으면 지금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을 텐데. 영농법인 대표님 이런 예. 거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실패해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패해서 새로운 지도를 그리셨던 거네요. 네. 그 농담이지만 서울농대에 나와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그래도 그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겠다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농민들과 농촌의 삶을 바꿀 것인가 하는 그 취지에서는 네. 다들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예, 네. 제가 농담이었는데 그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 때 저희가 네. 이제 어문 계열이니까 네. 뭐 국어국문학과라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지 뭐 이런 놀림을 받았는데 농대 하시니까 예전에 그리고 수원에서 어떤 농업 단체 대표님이 그분도 농담조로 그러시더라고요. 네. 서울농대에 나왔다고 해서 농사 잘 짓는 줄 알았더니 네. 아 이거 예, 아마 대부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내가 더 잘 지어 그러시는데 그 말은 저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대신 그 학교 급식이나 재생에너지나 농촌 네. 공동체가 농사 짓는 것 말고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네. 기여할 수 있는 길들을 또 찾아내신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요즘 들어서 귀농귀촌이 대표님 가실 때 90년대만 해도 네. 많은 분들의 로망이었는데 신문 잡지에 막 네. 나오고 언제부턴가 귀농귀촌에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안 되는지 네. 뭐가 실패했는지 이런 네.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귀농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되기도 했었는데 통계적으로 봐도 농사지으러 이제 귀농귀촌 한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3년 이내에 다시 돌아가요. 아 도시로요. 네, 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식당을 창업한 분들이 네. 한 절반이 5년 이내에 폐업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식당을 창업하는 어려움이나 네. 이 귀농귀촌하는 어려움이 이렇게 비슷한 어려움이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귀촌하는 거는 이민 가는 거. 해외에 이민 가는 것만큼이나 전혀 다른 문화와 그 자기 살아왔던 방식에 네. 예, 단순히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민 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문제고 귀농은 저는 지금의 귀농은 거의 창업하는 수준이다. 창업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정말 힘들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저만 했어도 귀농하러 가는 거는 그냥 농사 지으러 가는 거니까 네. 고생하러 가는 거다. 그냥 삽 들고 그냥 농사 짓는 데 가서 그냥 막노동하고 그 벼나 뭐 밭작물 생산해서 팔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귀농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농기계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고 어느 정도 면적을 해야지 벼농사를 짓거나 밭작물을 했을 때 생존이 가능한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기계화해야 되지. 그 정도의 자본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저처럼 몸만 달랑달랑 갔다가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창업하는 정도로 준비하지 준비를 해야 않으면 된다. 어렵다. 어느 정도의 자본도 필요하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역귀농, 역귀촌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리 오부의 최재관 대표님께 그렇다면은 귀농하고 귀촌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5부에서 리틀 포레스트가 가능한지 더 얘기해 볼게요. 오늘 우리 농촌이 정말 그 휴식과 새로운 삶의 근거지가 되는 리틀 포레스트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최재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대표님인데 귀농 귀촌에 대해서 어떻게 아실까요? 하면 직접 네. 귀촌 귀농을 귀농 귀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5년 네. 귀농은 실패하시고 이제 15년 하다가 예. 농사일을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제 농사일 직접 하시는 거 말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더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셨던 건데 귀촌 귀농 한참 할 때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마을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개량 한복을 입고 돌아다닌대요. 그리고 그때 심을 작물이 아닌데 뭐 이상한 걸 들고 다니다가 그때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문을 발칵 열고 들어오면 공무원이 심장이 쿵쿵 뛴다고 그런 얘기 올라온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 개량 한복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일로 또 건의사항이 있을까 하고 마음이 떨렸다. 그런 공무원분의 고백도 있었는데 귀촌 귀농 하셔서 직접 살아보시면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역귀농 역귀촌을 하지 않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전에 농민운동을 했었고 네. 또 농사 지으면서 농민회 분들하고 함께 우리 농민들의 권익, 옹호 또 이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수익 개방 반대 운동들을 하면서 농민회 분들이 지역 분들이 저를 이제 지켜주고 네. 이제 가르쳐주고 어떤 작물을 지어야 되는지 땅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의 도움으로 사실은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귀농귀촌을 보면은 도시가 힘들어서 또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농촌을 꿈꾸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농촌 사회에 이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농촌 속에서 그분들의 도움 속에서 정착이 가능한데 네. 그런 것들을 먼저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어려워요. 아, 이게 정말 딴 나라에 온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민과 똑같다. 그냥 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생각하시면 그거 자체가 또 갈등이 될 수 있어. 마을 분들은 우리 동네 왔으면 당연히 우리 마을 우리 사람도 회관에도 오고 우리 마을 회의에도 오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문화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갈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아유,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시골 가서 나무 보고 꽃 보고 풀 보고 살래 하고 갔는데 예. 시골 사람들이 너 왜 우리한테 안 와? 그러면 그리고 그분들은 좋아서 그러는데 네, 네. 이분들은 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는 예, 함께 하겠다는 시각이 저는 꼭 생존에 필요하다. 생존에 필요하다. 예. 그렇죠. 이민이라고 하셨는데 이민 가면 제일 먼저 네트워크 찾잖아요. 예. 교회나 이런 데 나가서 예, 그 좀 마을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귀농, 귀촌에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예. 그러면 직접 귀촌한 도시민과 원래 살고 계시던 농촌 주민들 간의 갈등 사례나 이런 네. 거 보시면서 해결한 네. 적 있으셨나요? 지금 너무 많은데 네. 대부분 처음 와서 하는 게 경계 문제 때문에 경계요? 예, 말뚝을 이제 내가 땅을 사서 집에 오면은 네. 내 땅이 어딘가 궁금하잖아요. 아, 우리 이거 표시해 놔야죠. 도시 사람들은. 경계 측량을 하는 순간 아. 분쟁이 생겨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GPS로 딱 하는데 옛날에는 네. 그냥 눈으로 아주 일제시대나 옛날에 측량을 해놨기 때문에 네, 네. 내 땅이 저기 가 있고 저 집이 여기 와 있고 아. 그런 문제가 바로 생겨요. 아.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해결하긴 해야 되죠. 해결하긴 네.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게 되면은 이웃 간에 가까워지기 전에도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이고 또 옛날에는 도로를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땅을 서로 내서 네. 함께 쓰는 땅이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는 내 땅을 찾겠다 하면서 도로에 이제 철조망을 치거나 이 도로 이렇게 이만큼이 사실은 내 사실 땅인데 내 땅이야. 도로로 그게 평당 들어갔다. 얼만데. 옛날 그러면 그럼 네가 찾아가면 나도 여기 내 땅 찾겠다고 예. 하면은 동네에 사실 도로가 없어지는 도로가 거죠. 없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화적 갈등들이 있는데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골에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분쟁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법만 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서 갈등들이 오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지자체나 누가 잘 중재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로 다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갈등하지 않도록 좀 조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좀 더 친해진 다음에 이제 경계 얘기를 살살 해도 되는데 예. 이사 오자마자 바로 예. 갈등을 조정하신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웃이 된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 네. 문제부터 보는 것하고는 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 말씀은 귀농 귀촌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뭐 유튜브에서 30대 여성이 귀농했는데 몇 년 만에 빚쟁이가 됐다. 예. 이번에 폭설 왔을 때도 예. 귀농 귀촌했던 20대 여성들이 예. 피해를 받고 예. 이제 뭐 첫 수확을 얻기도 전에 빚부터 졌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농업 소득이 사실은 이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경제 활동? 그러니까 아까 과거에 30년 전에만 해도 몸뚱아리만 귀농해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귀농하셨을 때. 네. 그냥 동네 분들 품앗이 다니고 네. 도움 받으면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도 올랐고 또 농사도 규모화됐기 때문에 네.
농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이 들어가는 기술 집약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농사가 일단 기술도 필요하죠. 기술도 한 번에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2년 기술이 축적이 돼야 되고 음. 그런 와중에 기후위기라는 게 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변수예요. 이거는 베테랑들도 지금 쌀농사에서 이거 뭐를 언제 심어야 되냐. 또 뭐 예상치 못했던 병충해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네. 그 초짜가 들어와서 몇 년 안에 수익을 얻기가. 정말 수익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아. 그래서 사실은 빚쟁이가 될 가능성이 7, 80% 이상 되지 않을까. 아주. 그러면 누가 귀농을 하겠어요, 선생님? 겁이 나서. 그래서 네. 이제 청년 귀농자들에게 대해서 네. 지금 사실은 뭐 3년간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겁주는 얘기를 냉정하게 하고 네. 그 속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장기 임대해줘요. 장기 예, 임대요. 한 20년. 누가 장기 임대? 정부에서요?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임차료를 아주 낮은 가격에 네. 장기로 임대를 해주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최근에 이제 귀농 청년들에게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주로 논을 해주는데 그 쌀이 남는다고 또 벼를 못 심게 해. 논을 주고. 예, 논을 주고. 근데 뭐 논은 뭐 물이 많은데 물도 안 빠지는데 벼를 심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것도 농가 청년들이 기술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정착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이 청년들의 귀농들에게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를 청년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자. 지금 영농형 태양광 100kW 한 600평만 하면은 뭐 원금 이자 까고도 월 100만 원은 소득이 나오니까. 나오거든요. 20년간. 네. 이제 그것을 청년들에게 저는 쿼터를 주자. 내가 돈을 주라는 게 아니다. 사업비를 주라는 게 아니고 네. 쿼터만 만약에 100kW를 주면 네. 청년이 자기가 빚내서 투자해서 그 원금을 까나가면서도 빚값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년간 그런 기본적인 소득이 나오는 쿼터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귀농 청년들에게 이런 영농형 태양광 쿼터를 줘서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을 같이 해서 국가에 2배로 기여하면서 본인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정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대표님이 늘 주장하시던 영농형 태양광이 예. 이렇게 2030 세대가 예. 귀농 귀촌을 생각할 수 있는 예. 어떤 경제적 기반을 예. 줄 수도 예. 있는 거네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지금 200만, 200만. 농가 인구가 208만, 203만 이러는데 200만 정도 되는데요. 그럼 한 4% 정도 4%. 되는데 그 중에 농업으로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 연 1,000만 원. 연 1,000만 원이 그런 사람이 그 중에 한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럼 한 50만,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작지만 50만이면 1%가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농업에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1%가 안 되는 이 새로운 세계적으로 통계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농민 수가 너무 적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 한 명을 우리가 농민을 만드는 건 기후위기, 식량위기,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해요. 1%도 안 되는. 네. 근데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예. 내년이면 70세야. 70세. 예. 그러면 청년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우리 먹거리를 책임져요. 그러게요. 10년 후면 80세. 예. 그대로 그대로 갈 테니까. 1년에 한 살씩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청년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농민 인구가 4%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야 어떡하냐 그랬는데 예, 사실은 거기서 농업으로 생존이 가능한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 수준을 예. 가진 농민은 다시 그중에 25%니까 예. 1%다. 예. 야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귀촌하는 도시인에게 예. 그 지자체에서 막 여러 가지 뉴스 나오잖아요. 빈집 리모델링해서 살게 해주고 젊은이들한테도,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무료로 살게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정책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안 된다. 음. 왜 도움이 안 되냐면은 여주나 양평같이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면 단위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업으로 나와요. 아. 면에서 못 살고. 아.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는 네. 버스가 태워다 줘야 되고 네, 버스가 네. 자주 없다 보니까. 그리고 경제가 안 되다 보니 그 면 단위 가게들도 네. 절반 정도는 문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인데도. 네. 그럼 이제 내려가면은 뭐 안 봐도 뻔할 뻔하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지역 자체가 소멸하고 몰락하는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네. 거기에 젊은 사람들 집수리 해주고 뭐 와서 한다고 잠깐 살게 해주는. 그건 아주 일시적인 임시 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지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왔던 많은 분들이 기존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고 이제 돌아 나가게 되는 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촌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재생에너지로 일정하게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뭐 예를 들면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한 30kW씩 준다든지 그러면 월 30만 원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골집에 살아보면은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것 같은데 네. 아니야. 그런가요? 버스가 없지. 아.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없지. 맞아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없지. 아. 예? 난방비, 연료비 막 집값 싸고 들어가는구나. 땅값 싼 거는 네. 있는데 네. 도시에 그런 거는 있는데 막상 생활비에 들어가면은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에 시골 분들 혼자 사시는 어머니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건 난방비예요. 기름으로 하면은 막 벌벌 떨면서도 50만 원이야. 네. 벌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낮춰주고 저는 이 아까 농민들에 대한 재생에너지나 마을 공동체 에너지나 귀촌 에너지나 이게 그런 비용을 낮춰주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아리백 기업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들어오도록. 기업들이 지역으로 와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해야 지역이 살 수 있지. 그게 아닌 다른 어떤 대책들은 다 임시 방편이에요. 결국은 일자리를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해결해야 돼. 그게 저는 우리 농촌이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네. 오늘은 태양광이 복지만이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연결이 되면서 해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비틀즈의 Let It Be 듣고 이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1539님 새싹 문자 주시면서 잘못 보냈어요 하셨는데 다음에는 오늘의 기후로 또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 제가 읽을 뻔했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1539님.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 이번에 OBS 기후행동 대상 받으셨어요. 여주 구양리 마을공동체 태양광 사례로. 지금 오부에서도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에 귀촌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 특히 자본 없이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이 또 농촌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대안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각 개인이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생각하실 때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뭐가 부족한지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수준으로 어려운 현실이 됐고 네. 기후 위기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됐고 네. 그런데 초짜인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서 생존이 가능하냐. 이건 매우 어렵다. 거의 살아남는 것이 오히려 기적적인데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안타깝게도 예산은 줄었어요. 줄고 예산이 있어요. 줄었어요. 예, 네. 귀농귀촌 예산이 줄었고
또 줄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의 인구가 자꾸 주니까 예산도 따라서 줄고 줄어드는. 있어요. 그래서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 속에서 귀농귀촌이 사실은 또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에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인데 네.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회복이 안 네네. 되는데 참 이렇게 저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 재생에너지가 농촌 부분에서 이 귀농귀촌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재원이나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구양리 마을 태양광도 인기가 있었던 게 자원을 이용해서 스스로 네. 재원과 예산을 만들어냈다는 거. 네. 예산 지원을 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 태양을 통해서 또는 풍력을 통해서 우리 자연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농촌을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아주 소중하게 네. 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해보고 싶은 게 네. 청년들에게 청년이 정말 농촌이 절실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뭐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촌 사회의 활력을 주는 측면에서도 아이를 낳고 농촌 사회,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쿼터를 재생에너지 쿼터를 줘서 기본소득처럼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자. 네. 그리고 마을의 아까 귀촌자들도 이렇게 그 초보적인 그런 쿼터를 줘서 농촌 에너지 자립과 또 그분들의 소득 또 그리고 앞으로 농촌의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데 생활비 계속 오르겠네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는 뭐 트랙터도 전기로 바꾸고 네. 뭐 농촌의 뭐 난방도 전기로 바꿔서 내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내가 소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먹거리 쌀 생산해서 내가 소비하듯이 집에 쓸 전기는 내가 생산해서 쓰는 식으로 아하. 바꿔준다면 농촌 경쟁력, 네. 농업 경쟁력을 높여서 생존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1인 창업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농촌에 가서 뭔가를 하려는 꿈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귀촌의 형태로.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그렇게 된다면 예, 충분히 인구 유입이 예. 생기겠네요. 예,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는 게 뭐 그냥 예산 많이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스마트팜의 핵심적인 것은 뭐 기술이라든지 기후에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예. 그렇죠. 에너지가 노동을 대신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에너지를 자립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 청년들이 결국은 그런 스마트한 농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는 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우리 농촌에 온 어찌 보면 유일하자 마지막 기회. 이걸 놓치면 도대체 인구 소멸 문제, 농업 농촌 문제를 뭘 가지고 해결할 거냐. 지금까지 저도 30년을 매달렸는데 네. 답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나는 이 재생에너지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이 농촌의 몰락, 농업의 몰락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만큼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지원해보자. 네. 와. 지금까지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지낸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